안녕하세요. 벤처 창업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은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험 감수자, 중개자, 생산의 조정자, 기술 혁신자, 의사결정자.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서 기업가란 무엇인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업가의 역할적인 부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의 첫 번째는 위험 감수자입니다. 위험 감수자는 아, 투기자로서의 기업가, 불확실성의 판단자로서의 기업가, 그리고 소유자로서의 기업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상품을 구매 또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가는 미래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을 잘 몰라서 미래 위험성,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가 어떤 생산을 하거나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 미래에 잘 될 거다. 아니면 라고 생각하고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 미래 시점의 시장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걸 감수하면서 저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약간의 투기자로서의 기업가다라고 이제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위험 감수의 대가로 이윤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떤 소유권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업가다. 그래서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거면 그 기업가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자라는 역할입니다. 자원의 중개자.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보면 계속되는 불균형의 상태에서 자원을 자원의 배분을 지시하고 수정하는 일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상인들을 좀 이해해 보시면 A라는 지역 아니면 A라는 도시 아니면 뭐 이런 곳에 아, 음, B라는 물건은 많이 있고 거꾸로 B라는 지역에 그 B라는 물건이 없을 때 그 상인은 A라는 지역에서 싸게 B라는 물건을 사가지고 B라는 지역에 가서 좀 비싸게 그 B라는 물건을 파는 그런 걸 통해서 자원을 배분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불균형의 시장 상황에서 자원을 배분하거나 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투입 자본의 배분이라든가 산출물의 유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술 변화에 따른 지식의 전달, 중개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변화에 따른 지식의 전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자원 중에 이런 지식 자원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이쪽에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다른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이윤을 남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가의 역할은 생산의 조정자라는 것인데요. 생산의 조정자는 생산 요소를 결합 조정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무엇을 생산할 건지를 의사결정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효율이나 이윤 추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A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건지를 의사결정하는 생산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경제를 작동하는 어떤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산 방법의 효율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어,
가용한 생산 요소들을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업가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을 낼 것인가, 그래서 생산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생산 어떤 요소들, 자원들을 투입하는 자원들을 새롭게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효율을 내고, 그 효율을 통해서 저희가 부가적인 가치를 더 만들거나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산의 조종자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가의 역할은 기술 혁신자인데요. 이러한 기술 혁신자는 사실 그 현재 기업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기술 혁신자는 기술 혁신의 주체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혁신가로서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던 기업가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것 중에 컴퓨터를 휴대폰 안에 집어 넣었던 혁신가가 있죠. 스티브 잡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만든 그 혁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핫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기술 혁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AI 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들겠다,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로봇까지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어떤 기업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윈도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윈도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PC를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기술을 혁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의 어떤 기업가의 역할에서 앞서 배운 위험 감수자, 중개자, 생산의 조정자 역할도 있지만, 이 기술 혁신자의 역할이 아마 요즘 그 기업가로서의 가장 필요한 기업가적 역할이나 자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 중 마지막은 의사결정자의 역할인데요. 의사결정자란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주어지겠죠. 그 사람이 바로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시스템 하에서의 의사결정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한 자원의 조정에 관한 판단적 의사결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뭐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희소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데 먼저 우리가 배분할 거냐 에 대한 판단을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의사결정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재분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최종 목표인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의사결정자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자가 기업가의 역할이고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인 위험 감수자, 중개자, 생산의 조정자, 기술 혁신자, 의사결정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용어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가의 역할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될 거고, 이러한 역할과 자질이 이제 좀 더 길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간단하게 벤처 창업의 성공 사례 몇 가지만 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 성공 사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디자인오블의 신기영 대표이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K 스타트업 창업리그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상금 3억을 획득한 인물이고요. 이분은 패션 업계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도전을 시작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디자이너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주면 디자이너는 좀 더 고유하고 디테일한 일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디자인이 디자이너에게 또 하나의 영감이 되어줄 수도 있어서 패션도 인공지능과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업은 현재 매출액 5억 원에 투자 금액 10억 원을 받고 고용은 13명을 고용한 꽤 건실한 벤처 창업의 성공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낸 첫 번째 상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후드티에 디자인된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들이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거북이 모양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고래와 거북이 그리고 유리 조각 등이 AI가 그래픽 그 아트에서 풀어낸 어떤 걸 가지고 콜라보를 만들어낸 반팔 티셔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다양한 어떤 영역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그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런 패션 업계에 많은 그 영역에서 확장해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학생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디자이너블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벤처 창업의 성공 사례의 회사는 주식회사 자몽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누구나 재미있어 하는 VR 게임을 개발해 나가다 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벤처이고요. 윤승호 대표님이 대구 쪽에서 VR 게임 콘텐츠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기술은 그 가상현실 파티 게임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VR 콘텐츠 유통, 그 다음에 VR 어트랙션용 플랫폼 개발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주요 기술로 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자몽이라는 회사가 주로 하는 영역은 이렇습니다. VR,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가상현실 기술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 게임이라는 테마, 그러니까 1인의 한 명의 VR 유저와 최대 10명의 스마트폰 유저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VR 파티 게임에 포커스를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에 2017년 글로벌 인디 게임 제작 경진대회 일반부 제작 부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던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메타버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슈퍼데이터는 2018년 글로벌 VR 시장 규모를 45억 달러로 집계하고 있고 2020년에는 145억 달러 성장할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글로벌하게 가상현실 어떤 시장이 매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상현실 VR 시장에서 뭔가 창업을 하는 것이
많은 어떤 성공 사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자몽의 주요 어떤 게임이 크레이지 팜이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캐릭터 아주 귀엽네요. 다음 소개드릴 벤처 창업의 사례로는 마이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턱받이는 아이용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엄마 아빠용 턱받이를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대표인 김은희 씨는 현재 광진구 쪽에서 이러한 그 천연염색을 기반으로 한 엄마 아빠 아이용 턱받이를 개발해서 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요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 라텍스를 삽입해 영유아의 머리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엄마 아빠 착용 턱받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그 벤처 창업을 하게 됐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사- 대표자인 그 여자분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간신히 재웠답니다. 재우고 나서 아이를 이부자리에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찰나 순간에 아이의 머리가 엄마 쇄골에 부딪혔고 아이는 이제 잠들려고 했다가 쇄골에 부딪히니까 금세 울음을 터뜨리고 깨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치는 아이를 겨우 달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우려고 하는데 재웠겠죠. 근데 이제 짜증이 밀려왔다는 거죠. 이때 왜 어, 아이 머리가 엄마 아빠의 어깨에 쿵 부딪혔을 때 아이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턱받이가 없었을까?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대강의 스케치를 그려서 변리사에게 보냈고 그 변리사가 이제 주로는 변리사란 분들은 이제 특허를 대신 내어주는 그런 분들이죠. 처음에는 이런 제품을 누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개발에. 이래 갖고 시작했던 게 이제 엄마 아빠도 착용할 수 있는 턱받이를 최초로 개발해낸 마이휴 김은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업에 근무를 했었던 워킹맘인데 어, 창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다가 도저히 힘드니까 이제 2016년 3월에 퇴사를 해서 마이유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한 그 어른용 턱받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른용 턱받이가 도움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시장은 있고 계속 비즈니스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이를 그렇게 많이 안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쿠션형 턱받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소재, 천연 염색, 뭐 전통 디자인, 뭐 이런 것이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들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유아용품 시장이 계속 마켓이 커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창안해서 아마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 아이디어,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아이디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도전을 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벤처 창업의 사례로는 익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뭐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창업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떤
그 익산 종합 비즈니스 센터의 내에 있는 어떤 그 공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업에 관한 아이템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뭐냐면 푸드 3D 프린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 해당하는 어떤 그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내용, 그림 아니면 캐릭터 아니면 뭐 기타 모양들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푸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먹거리를 메이킹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경험을 판다 그러나요? 그런 걸 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좀 자세하게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팬케이크 뭐 붓과 그 다음에 초콜릿, 고구마, 치즈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3D 푸드 캐릭터 그런 게 있고 바리스타 메이커, 라떼 아트펜 같은 뭐 푸드 메이킹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순 창업보다는 그러니까 단순 체험보다는 뭐 베이커 창업을 위한 어떤 예비 창업자들에게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리나 음식 아니면 이런 것들을 IT와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벤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린터로 뭔가 출력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뭐 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시장이 조금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만약에 창업을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시점에는 많은 체험을 기다렸던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성공적으로 창업의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러한 어떤 메이커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의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음식이라든가 뭐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템을 추가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좀 앞에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벤처 창업의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씨앗 같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저희가 계속되는 비대면 환경의 교육이긴 하지만 좀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코비드-19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가 조금 단계가 좀 내려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떤 교실 강의장에서 찾아뵙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강의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요. 아주 짧은 뭐 과제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수업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의 과제는 기업가의 역할과 자질 중에 기술 혁신가 성향이 뛰어난 기업가를 찾아서 기업가의 이름과 회사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앨런 머스크, 테슬라 이렇게 기업가의 이름과 회사 이름을 그냥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